네, 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레이더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뉴스 보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협상 때문에 오늘 좀 지수가 좀 출렁거렸다.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렸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업종 차트를 이렇게 보시자면은 오늘 이제 음봉이 크게 내려왔죠. 어, 이런 것을 보면은 그 4월 달에 이 고점을 조금 더 돌파를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이제 기본적인 이런 모델이 있죠. 이렇게 이런 모델을 두고 이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돌파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기 돌파가 좀 미진했다. 그것이 이렇게 하락 여파로 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거 저걸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네, 확실히 좀 추세에서 이제 지수가 좀 빠진 이런 모습이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지죠. 이렇게 뭐 사실 그대로 뭐 인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수가 이제 바로 반등을 해서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뭐 상황, 예, 상황을 보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진행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공매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기대가 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아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실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하락에 따라서 반등의 결과가 강하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추세에서 벗어나게 된 좀 의미 있는 날이었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향후 내일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점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내려오다가 하락이 좀 세졌죠. 이것은 이제 좀 하락의 강도가 세졌다는 것은 약간의 그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인가 그 협상 결과가 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좀 하락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좋은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이런 수익을 올리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뭐 가장 뭐 적합한 시장입니다. 네. 자, 황금의 제국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이제 매매한 거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솔루에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매매를 하게 됐는데, 이 매매는 이제 장중 단타는 아니고, 솔루에타를 제가 어제 미리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어제 이제 매수를 해놨고, 14.13%의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솔루에타를 이제 설명을 상당히 좀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솔루에타를 보면서 이게 좀 상당히 세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세력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어제 좀 표출되어 나왔다.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종목이 이제 향후에도 그 뭐 흥미롭다. 이런 표현을 어제 썼었죠. 그 예측이 뭐 오늘 바로 이렇게 상승세로 잘 나와줘서 네, 감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세력주 뭐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눌림목 패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딱 눌리고 거기다 다시 반등 나온 것을 먹게 되면은 제가 그 50%짜리 패턴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이 성공하게 되면은 50% 가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좋으실 거예요. 어, 타이티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닉네임만 들어도 타이티로 놀러 가고 싶네요. 네. 자, 어, 이 솔루에타는 그 50%짜리 이제 패턴인데, 제가 어제 사가지고 오늘 잠깐 팔았는데, 금세 14%짜리 이렇게 수익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사시는 분들은 뭐 한 40% 가까이 되겠죠. 음, 그래도 이 보통 그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아니죠. 음. 이런 그 50%짜리 패턴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이 현대바이오는 이 50%짜리 패턴이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정식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네. 샘표 식품은 오늘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샘표 오늘 그 샘표가 이제 크게 상승했어요. 샘표도 보죠. 이렇게 올라갔고, 샘표 식품도 오늘 크게 올라갔죠. 저도 이 뉴스를 살짝 살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떤 뭐 개별 회사에 큰 호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비슷한 뉴스들은 있어요. 뭐 이런 뉴스. 예, 우리맛 연구 앞장섰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뭐 건강즙을 출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외국계 매수가 뭐 유입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호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종목의 그 강세로 움직였는데, 네, 불기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이제 회사 같이 이렇게 짝짓기로 올라가가지고 오늘 좀 눈에 많이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장이 하락을 꽤 크게 했죠. 예, 그런 날 그 더 이렇게 두드러지죠. 이런 상승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초반에 나오게 되면 확실히 좀 뭐랄까 이렇게 매수 세력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요 시점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거 예전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건데, 완전 모 아니면 도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그 기억이 나는 게 체시스인가 기억이 언뜻 나는데, 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점에 나오는 그 대량 거래량은, 돌파되는 시점에 나오는 대량 거래량은 향후에 더 가든지 아니면 이 자체가 그냥 고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여겨 보시고, 뭐 아니면 도구, 뭔가 큰 액션이 나타나는 거죠. 분봉 보면은 이게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뻗어가는 수가 있는데, 단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로 충분히 뻗을 수가 있겠죠. 이 체시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나오는 이 대량 거래량,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오는 대량 거래량은 여기서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갈림길입니다. 한번 이런 것도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서 잘 이용해 볼 만하죠. 그리고 샘표 식품은 샘표하고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장기간에 걸친 그 주가를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죠. 여기도 들어가면은 한 50% 벌겠죠. 이렇게. 50%더 벌겠네요. 네. 자, 어차피 오늘 제가 샘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질문하셨습니다. 불기둥님 대창 봐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샘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창. 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이런 주가가 좋아요. 예, 이런 데 관심 가지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한가 있고 떨어졌다가 그냥 떨어지지 왜 다시 상한가 나왔을까요? 예, 완전 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다면은 더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승부를 거실 분들은 이런 데 승부 거시면 좋고, 이것도 이제 눌림목 패턴, 그 50% 패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눌림목에서 여기서 딱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50% 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창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파되는 시점에 큰 거래량,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큰 일을 벌이겠다 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이것도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들은 우리가 그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인가, 걸어볼 만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매매 전략을 짰다면은 이거 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따라가야죠. 아니면은 내일 이거 못 잡았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그 시가가 좀 낮게 출발이 된다, 그럼 시가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앞에 상한가가 있고 이렇게 눌러놨는데 아침에 강세가 시작이 됐다, 그럼 여기는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어떤 신호죠. 그리고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굵직한 테마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세력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세력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세력은 뭐 딱 한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세력은 뭐 여러 세력이 같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뭐 세력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네. 자, 잘 보셨습니다. 이런 종목을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큰 수익을 올리실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네. 마이어스님 안녕하세요. 자,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예, 대박 나시면 오셔서 꼭 그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님이 EM넷, 네, EM넷은 좀 애매한 건가요? 예, 장기간 박스권의 상단 위치이긴 한데, 그러니까 EM넷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갈림길이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게 그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게 갈림길이고, 큰 거래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갈림길이냐?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떤가? 거래량이 좀 만약에 진짜 크고 엄청 크고 상한가였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예, 상승, 음봉, 상승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날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싸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저가 매수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 싸게 살 수 있는 날이다.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반등이 나오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하락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가서 매수하면 이렇게 반등 먹기 쉽거든요. 이런 거 조금 하락이 조금 약하네요. 그런데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네, 이월드. 여기는 조정 중이네요. 뭐 이렇게 뚜렷한 것은 없네요. 네, 뭐 특별히 뭐 여기 조금 움직였는데 뚜렷한 건 없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종목이 향후에 상승을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향후에 상승할 종목이라면 이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이 한 20-30%는 나죠. 이렇게 양봉 같은 거 한 두 개만 이렇게 딱 나와주면은. 그리고 이 차트가 지금 보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가겠네요. 이게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고점이 뚫렸죠. 이렇게. 예. 고점이 뚫렸고 눌려주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시점.
계속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막 거래량 많고 이런 시점이죠. 이 당시로 가서 보면은 막 이 거래량 보세요. 막 여기서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게 나오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파되는 시점에 나오는 대량 거래량 그, 그 패턴이에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은 모 아니면 도예요. 크게 먹던지 당하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한 10% 정도 먹고 팔질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끌려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더 급등을 했다, 안 팔기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잘 하시는 단계가 되시면은 그 다음은 매도가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매도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우선은 매수 자리를 많이 찾고 계시죠.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헷갈리냐면 이 모든 것은요, 매매 이 계획법, 뭐 매매 전략 세우는 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는 법을 이제 이런 관념이 생기시면 좋고요. 또 이거 세우는 법을 아시게 되면 이 시점에 들어가서 매매할 때는 이 시점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매매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은 뭐 이런 시점, 뭐 이런 시점, 또 뭐 이런 시점,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각각 그 시점마다 많죠. 그러니까 풍부합니다. 그 풍부한데 그 중에서 저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짝짝짝 세워가지고 하면 돼요. 예.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설명 듣고 해보시면 많이 체계가 잡히죠. 네, 보성 파워텍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상승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하락이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길게 하락을 하겠다 이런 말일 수가 있어요. 예. 차라리 그냥 빨리 아래로 내리꽂으면은 그에 대한 반발력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하락은 쉽지 않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쭉. 차라리 악재가 나와서 한번 떨어뜨려 주면은, 여기가 떨어뜨려 주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하락에 대해서 매매도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가면 또 역시 문제는 뭐냐? 매도를 여기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해야 되냐, 이게 문제죠.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환영할 만하고요. 예, 상승을 하려면 하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승으로 뽑아 올리는 그 상승세 거래량이 나오던가. 음.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 다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차트 그 2월도 있죠, 여기.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요 하락이 참 좋죠. 이 하락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있죠. 지금 2월드도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쭉 나와주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위로 뽑아줘야 되고. 예.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위로 뽑아주고 혹은 아래로 내렸다가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오면 저항이 나오고, 그러면 눌려주고 뽑아주면 올라가고,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끄집어 올리는데 따라갔다가는 조정을 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또 질문 써주시고요. 아까 그 템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템표도 좀 그 유심히 봤거든요. 이게 뭐 재미있는 차트죠. 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차트, 그러니까 하루 전 차트가 이게 참 재미있는 차트예요. 하락 반등에 딱 성공했고 조정이 나왔죠. 그럼 대체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냥 위로 뽑아 올렸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 예. 이제 급등주들이 그 5일선을 타고 막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차트들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솔로에타를 보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 예. 궁금하잖아요. 샘표도 이거 보면서 궁금해야 돼요. 올라가가지고 거래량 많고 그러면은 다 고점이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쉬운 것은 주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주가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려놓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네. 자, 이런 종목도 꼭 보시고요. 네, 불교등님이 옴니 시스템. 네, 여기도 좀 휴식을 하고 취하고 있네요. 횡보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시점에 들어가서 물리면 이렇게 뒤에 이런 게 따르지만, 이런 시점에 가서 물리면은, 예, 이렇게 이런 시점에 물리는 거랑은 다르죠. 일단 여기는 이렇게 뚫리고 나서 여기서 쉬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뽑아주는 행위가 나오면은 좋고, 더불어서 뉴스까지 있어주면 좋죠. 매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예, 그러나
이 이후에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게 낫겠죠. 이것을 이제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세력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잘 참고 견디실 수 있는 분은 이런 매매 하시면 좋죠. 못 견디시는 분들은 들어갔다가 괜히 낭패만 보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성과가 나온다. 고진감래.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 옴니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를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갖고 30% 정도 수익을 올렸다. 나중에 이분이 과연 기쁠까요? 네. 한 1000만원 넣어가지고 6개월 후에 1300이 됐어요. 300만원을 벌었는데 기쁠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100억이 있는 분이 한 10억만 여기 넣어가지고 100억이 있는 분이 100억이 있는 분이 한 10억 정도만 여기서 넣어가지고 6개월 후에 10억 3천만 원이 됐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해서 이게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아마도 기쁠 거예요. 네. 만약에 뭐 100만 원 드신 분이 3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동안 힘들게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그 보상으로 30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60%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팔고 났더니. 그럼 막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매매 계획, 전략을 세우는 방법. 그거 없이는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접 해보시면 알게 돼요. 왜냐면 이게 말로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면 야, 내가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는구나. 직접 느껴보시면 아, 이것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다 틀려서 그렇지. 네, 에스코넥.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가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제 상승이 따라가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고 이런 시점에 와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은 여기서 매수해 갖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매수해 갖고 좀 떨어져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상관없다. 어떤 분은 매수해 갖고 떨어지면은 거의 다 손절해 버리고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매수해 갖고 상승을 하는데 바로 팔아 버리시는 분도 있고요. 뭐 완전 제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스코넥이 앞으로 상승세가 나올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락을 했다가 상승세가 나올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가 나올지 결국에 끝에 가서 결론은 상승세인데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 매매를 할 건지 중장기 매매를 할 건지
그게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살짝 이 하락을 하면서 이거 살짝 깼잖아요.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참 위험한 신호인데 중요한 가격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추세선을 긋는 방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깨면은 이게 좋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하락을 했긴 했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아요. 예, 그렇게 투매가 아니다는 거죠. 아마도 오늘 사신 분이 내일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잘 사신 거죠. 파신 분들만 손해고. 그러니까 급락은 투매가 나오는 날은 저가 매수의 기회인 날입니다. 네, DSC 인베스트. 네, 여기도 뭐 살짝 저기 나왔고, 지금 뭐 거래량이 없죠. 터지는 거래량이 없고 어떤 이슈도 없고 별거 없습니다. 예. 단 이 종목은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호재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사가지고 이 종목이 별 탈이 없다. 나중에 거의 99%의 확률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거 뭐 제가 잘 아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종목 사가지고요. 이 종목이 감자나 상장폐지만 안 당하면 거의 99% 수익이 납니다. 단 그 와중에 겪어야 될 일들은 무시무시합니다. 네. 막 별의별 일 다 겪게 됩니다. 뭐 상장 폐지 심사를 받기도 하고 막 별일 다 생깁니다. 지금 그 삼성바이오 로직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막 지금 여기 상장 폐지 한번 당할 뻔해갖고 얼마나 심장 철렁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요번에 이제 그 분식회계 걸려가지고 다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은 그냥 돈 날아가는 거죠. 그런 일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걸 떠나서 이런 시점에 돈을 들고 가갖고 여기다가 돈을 박아두는 것 자체가 문제죠. 돈을 박아두는 것은 DSC 인베스트먼트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시점에 가서 돈을 박아둬야지 나중에 상승을 먹죠. 상승에 가서 박아두면은 하락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시점에 가서 여기서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간다. 장기 투자를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EMW.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이런 일만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비 오는 날 밖에 걸어갈 때 우산을 써도 물방울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매매 전략을 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장 폐지를 정지를 간혹 가다가 하나씩 당하겠죠. 그러니 이런 것은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대신에 다른 종목에서 대박이 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를 당해도 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짜임새 있는 매매 전략을 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그 위치가 그냥 저절로 나타납니다. 자, 가령 어떤 분이 현대바이오에 가서 여기 가서 매수를 했다. 저겠죠, 그런 사람은.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지점은 모 아니면 도예요. 모 아니면 도.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 그냥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올라타는 것은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은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닥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죠. 막. 이런 데 사신 분이 여기도 팔았는데 막 이렇게 더 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배 아프다. 그럼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여러분이 뭐 마음을 딱 정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단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BDI. 우리가 이제 세력이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운 가설이죠. 또 제가 세운 가설에 의하면 이런 종목은 세력이 작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라인들, 이 가격대 있죠? 여기를 상한가로 뚫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세력입니다. 제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멋져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뉴스와 함께 상한가로 쫙 올라가면, 그 청, 그 청우 컴넷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가서 많이 샀어요. 야, 돌파하는구나 하고 가서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고 버텼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수익, 한 100% 정도 수익 정도를 많이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호컴넷의 이제 결정타는 이 상한가입니다. 돌파되는 시점, 이런 데 다 돌파되는 시점, 여기 돌파되는 시점에 멋지게, 그러니까 멋진 주식을 찾아보세요. 아주 막 휘황찬란하게 막 딱 상승하는 주식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 막 뭐 미국이나 남미 쪽에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잘못하면은 전 세계 돼지가 다 죽을 운명이다. 앞으로 우리는 돼지고기를 못 먹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약간 뭐 돼지고기 파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그 북한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미사일. 장중에 쏘지. 왜 장 끝나고 쏴가지고. 빅텍이잖아요. 빅텍. 네. 여기 지금 이 조정 중에 사신 분들 대박 났어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토요일날 뭐 아침에 미사일 쏘면은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장에 가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빅텍이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 대박 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 자, 대창 첫 상한가 후 죽인 이유가 뭘까요?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고 뭐 이 흐름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매물을 쭉 받아내죠. 그러니까 한번 상승을 해서 매물을 쭉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할 종목이라면 이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 우리 다음 게시판에다가 우리 카페 게시판에다가 며칠 전에 제가 추세 전환 이론이라고 그 기법을 좀 공개를 해놨죠. 많이 와서 보시고요.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데 눌림목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이 종목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상승할 종목이라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상승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더 상승할 종목이라면 내일 더 상승할 겁니다. 이것은 뭐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상승하면은 매물이 쭉 나오고 뭐 그런 거. 네, KM제약. 자,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여기 이제 안에 갇혀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아주 활발하고 좋죠. 전체 주식수가 2138만 7천주 2천만 주 정도고 1700만 주가 터졌으니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매수를 해두면 망하지만 않으면 수익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명확한 손절 라인 여기죠. 이게 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이제 이쪽하고 여기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점프를 해가지고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려서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상승이 나왔다가 매물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승 후 매물을 받고 거기에서 상승. 그러니까 앞서서 보셨던 이 대창 상승 후 매물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상승. KM제약은 이 위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에타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솔루에타도 상승 후 매물 받고 상승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네. 그럼 50%가 나옵니다. 이 KM제약은 그 요쪽에 이렇게 상승 후 매물 쭉 받고 그다음에 상승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뚫어버렸네요. 그냥. 이거 상당히 의심됩니다. 중간중간에 상한가들이 있고 가격을 딱 유지시켜 놓고 위에 텅텅 비어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시간 많이 들여서 장기간 한번 이 종목하고 싸움을 벌여보고 싶다. 특히 제약주죠. 오늘 이 방송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다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회사도 분식회계를 하는 이런 나라인데요. 이런 뭐 제약회사 하나는 그냥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근데 이런 데다가 뭘 믿고 몰빵을 하겠습니까? 돈을 나눠 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매매를 내가 해야겠다.
장중에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대로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겠구나.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다들 그걸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린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막 같이 이제 피나게는 아니고 땀나게 땀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해보면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뭐냐면 느낌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치 내가 산 이 종목이 뭐 완전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반등은 잘 안 나와요, 원래. 아까 그 불기둥님이 말씀하셨던 에스코넥, 예. 보통 매수하면 이렇게 희말랭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몇 번 당해보면은 바닥에 딱 달라붙은 종목 아니면 안 삽니다. 떠있는 종목은 절대 안 삽니다. 왜냐면 하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바닥에 납작 달라붙어 있는 주식만 삽니다. 여기서 이게 떨어지면은 이거 또 한참 몇 달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식은 필요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실제 이제 시장에서 해보면은 또 느낌이 팍팍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경험을 쌓고 그렇게 되면은 쫙 안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방식은 이제 첫째로 이제 그 직장인분들과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길게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돼요. 이 방법은 뭐냐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인 것입니다.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고, 이 방법은 정말 최강의 매매 방법. 그리고 지금 이미 돈을 아직 잃지 않으신 분들,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 또 직장 다니시면서 중장기로 하실 분들, 특히 이제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한 길게 한 1년, 2년 내다보고 이렇게 매매를 한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내다보고 뭐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정말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중장기 매매는 체계적으로만 좀 배우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자, 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첫째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강의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얼른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 뭐 인생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예. 시간이 뭐 정말 빛같이 지나가니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강 신청은 저희 이메일 주소로 수강 신청합니다 이렇게 제목 써서 휴대폰 번호 또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목요일 돼서 이제 금요일 또 불타는 금요일 보내야겠죠. 자, 주말을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또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